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고 우리가 이제 수학을 할 때 크게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이 고전 수학이라고 써. 고전 수학. 이 고전 수학은 뭐냐면 16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수학을 중세시대, 중세시대에 유럽에서 한창 수학에 대해서 이제 뭔가 정리하고 약속하고 했던 이런 수학을 이때 나왔던 수학적 성질을 크게 고전 수학이라고 하거든. 이 고전 수학을 학문으로 파트로 나누면 뭐 대수론, 종수론, 대학 가면 쓰는 이 교재, 그 다음에 기하론, 그 다음에 조합론, 뭐 썼던 학문적으로 해석학, 해석론, 해석학 이렇게 또 써. 이렇게 5개로 크게 나눴어요. 이 당시에 수학을 학문으로 나눌 때 크게 이 4개로 나눴거든. 그때 그 4개로 나눈 것 중에서 뭐 문자식에서 우리가 대수, 문자식으로 근을 가는 것 보면 잘 보면 방정식, 부등식, 함수 들어오는 거 같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걸 중학교 때 문제를 풀어 안 풀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기억나지? 이런 문자식으로 어떤 연산의 값을 결정해서 얻어내는 것을 대수론이라고 하고, 종수론은 그 중에 자연수, 종수, 유리수 중에 뭐 유리수까지 합장하자면 유리수로서의 수의 체계, 약수와 배수, 최대공약수, 최대공약수 이런 종수의 성질을 일반화시키는 걸 종수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수론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보여지. 약수, 배수, 최대공약수, 최소. 그래서 종수론을 처음에 종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하는 우리가 언제 배우냐? 잘 보면 2학기 때, 중학교 2학기 때 통용, 뭐 작도 들어봤지? 했지? 작도 할 줄 알아야지. 작도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 작도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뭘까?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로 작도할 수 있는 성질이지. 그때 가장 대표적인 작도법이 뭐가 있을까? 수직 이등분선, 성분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 있지. 또 뭐가 있어? 3개 정도는 딱 떠올려야 돼. 각 이등분선 작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평행선의 작도. 뭐의 작도? 평행선의 작도 할 줄 알아?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이 작도가 기하에서는 엄청 중요해. 이 작도를 통해서 각 이등분선의 교점이 뭐냐? 삼각형에서 각 이등분선의 교점 내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2학년 때 배워. 2학년 2학기 때. 근데 각 이등분선의 작도를 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삼각형의 각 세 꼭지점을 더해 각을 이등분할 걸 작도를 할 줄 모르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내용을 전반 기반으로 2학년 과정, 2학년 과정과 1학년 과정을 기본으로 중3 과정을 공부하게 돼, 기하가. 그래서 그런 기하를 나중에 그런 중학교 때 배운 기하를 사형 기하라고 해. 뭐 논중 기하, 사형 기하, 뭐 종합기하, 해석기하 뭐 이런 게 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를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조합론이에요, 조합론. 그래서 이거는 보통 1학기 때 내용이고 1학기 때 많이 나오고, 요 내용은 2학기 때 나와. 2학기. 그럼 2학기 때 뭐냐? 조합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경우의 수 들어본 적 있어? 경우의 수가 언제 나오지 정확히? 확률과 통계도 있겠지만 경우의 수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나오지. 뽑는다, 나열한다. 뭐 대표적인 게 뭐 떠오르는 게 뭐 있어? 학생 누구가 5명, 6명 있으면 학생 6명 중에 회장,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 들어봤지? 구해봤지? 자, 학생 6명 있어. 회장 뽑는 경우, 회장, 부회장을 뽑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회장,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 6명 중에 몇 가지야? 학생 6명 있어. 이 반에 6명 있어. 그 중에 회장,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 그게 2학년 2학기 경우의 수의 시험 폼이 들어있는, 시험이라기보다
2학년 2학기를 지금 안 배웠다고 하면 안 되지. 너 지금 나가고 있잖아. 아직 안 나갔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면 회장을 뽑는 경우가 몇 가지야? 6명 중에 6가지 아니야? 서로 다른 사람 6명이니까. 그러면 부회장을 뽑는 경우는 몇 가지야? 유진은 몇 가지? 안 배웠어? 근데 거기에 문제는 회장, 부회장을 뽑는 순간 중복하면 안 돼. 회장을 뽑으면 그 다음 부회장은 다른 애를 뽑아야 되지. 그렇게 문장이 돼. 그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해. 그러면 한 학급 6명 중에 회장,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러면 이제 응? 10. 왜? 그러면 회장 뽑는 경우가 6가지고 그 하나 빼고 나면 5명 중에 부회장이니까 6 곱하기 5니까 30까지 아니야? 도훈이 몇 가지야?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그러면 6명 중에 회장, 부회장을 뽑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아니 금방 답을 가르쳐줬는데 몰라? 주원이가 15가지라 했고 선생님은 15가지라 했어? 그럼 몇 가지로 했어? 근데 30가지를 버려본 거 15가지로 했어? 이유가 있을 거잖아. 무슨 이유? 뭐 나누기 왜 일을 나눠? 회장, 부회장은 구별되잖아. 그럼 그럼 15가지는 언제냐? 6명 중에 대의원 2명을 뽑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그러면? 대의원 2명을 뽑아라. 그럼 몇 가지야? 대의원은 뭔 말이야? 회장과 총무처럼 임원을 말하고 있겠지? 그럼 대의원 2명을 뽑는 경우는 몇 가지야? 몰라?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안 했어? 유진이? 15가지. 중원아 15가지 그때는. 왜 15가지 그때는? 따로따로 뽑는다? 도훈이는? 겹치는 경우 어떻게 해서 겹쳐? 같은 사람 두 번, 어떤 식으로 2번 뽑는다는 거야? 한 사람이 대의원 2명으로 계속 한 사람이 대의원 2명이 된다?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머릿속에 있는 걸 정확히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아까 좀처럼 30가지와 15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는 거지. 30가지는 어떤 거였어? 다시 주원이 한번 얘기해볼까? 30가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꼭 불러? 학급의 학생 수가 몇 명 있어? 6명은 다 달라. 그러면 처음에 자 회장 뽑는다 몇 가지 나와? 6가지야. 그 다음에 자 그 6가지 중에 회장이 끝나고 나면 몇 명 남아? 5명 남지. 그러면 이 5명 중에 부회장 뽑는다 그럼 몇 가지야? 5가지. 그래서 6 곱하기 5, 30은 그러면 A, B가 회장과 부회장도 될 수 있고 부회장과 회장이 다 바뀔 수도 있는 모든 케이스를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야라는 케이스인데 대의원은 금방처럼 A, B를 뽑았을 때 이 앞에 전 조건은 뭐야? 회장, 부회장이 구별되니까 2가지지만 대의원은 뭐가 돼? 아까 말대로 A, B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회장 뽑고 부회장 뽑으나 부회장 뽑고 회장 뽑은 의미가 없지? 안 그래? 그럼 그걸 아까 말대로 2로 나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뽑는 경우는 똑같은데 문장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그 카운팅 세는 방법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고 있네. 그거를 정확하게 배우는 게 이 조합이야. 조합. 그러려면 뽑는 경우나 뽑는 성질이나 카운팅이라고 해. 이런 카운팅이.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면 이 조합은 모임의 중요한 역할을 해. 뭘 중요한 역할을 해? 모임.
모임을 수학에서 뭐라 하냐면 집합이라고 해. 뭐라 한다고? 집합. 그래서 어떤 모임, 자연수들의 모임. 그러면 자연수만 나야 되는 모임들 집합을 잡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집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임의의 집합에 1부터 10까지들의 모임. 그럼 1부터 10 안에 있을 때 내가 짝수들을 뽑는 경우는 몇 가지야? 짝수를 뽑는 경우는 몇 가지 나와? 1부터 10 중에 짝수는 2, 4, 6, 8, 10, 10가지 중에 몇 가지야? 5가지를 뽑는 거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그런 뽑는 거에 따라서 순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짝수 뽑을 때 뭐는 어떤 순서에 몇 번째 나오게 하고 뭐는 어떤 식에 나오고 이러면서 그 어떤 카운팅, 그 모임의 카운팅을 정확히 구분하면서 우리가 세는 방법을 우리는 조합의 한 일부다. 일부 조합은 세는 방법이야. 근데 이 하는 약속 중에 이 조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모임을 가지면 그 두 모임을 A 집단하고 B라고 하자. B 모임. 하사이클을 했을 때 A에서 B로 바라보는 모임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거든. 집합에서 A 집합, B 집합. 그럴 때 이런 두 집합의 관계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한다면 이 안에 두 집합의 관계 이해돼? 예를 들어서 A 집합은 국가들의 모임, B 집합은 도시들의 모임. 그러면 A와 B의 관계는 국가, 도시의 어떤 관계를 물어볼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뭐가 이해돼? 그래서 도시와 국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장을 해석해서 문장을 나열하는 이 식이 뭐냐? 정확히 뭐란다? 명제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 명제. 근데 이 명제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그래서 이 명제를 정확히 이해함으로 인해서 언어적 수학 성질이 생겨. 언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까? 문장 수학적 질문 하나 봐봐. 질문형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 문장 이런 문장이 있어. 이 문장을 보고 해석을 해봐. 이 문장을 해석을 했을 때 어떤 해석이 드는지 한번 각자 우리 네 명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 이 문장 들고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 어때? 문장이 보고 어떤 생각 들어? 주원이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 맞다? 수학에서 이 맞다라는 걸 참이라고 해. 틀리다를 뭐라고 할까? 거짓. 그러니까 문장이 참이다 이 말이잖아. 이래? 동훈이는 뭐가 들어? 저도 참이다. 참이다. 유준이. 저도 참. 지안이도? 저도 참이다. 그러면 자, 두 번째 x의 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좀 달라졌지? 두 문장이. 그러면 또 이번엔 지안이부터. 지안아,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어떤 것 같아? 거짓인 것 같아. 왜 거짓가? 거짓. 도훈이도? 조은이도? 참. 그럼 네가 느끼는 참은 왜 참인 것 같아 이게? 설명해봐야지. 왜 참이야? x 제곱이 1로 만드는 숫자는 마이너스 1 중에 하나였을 x의 제곱이 1일 때는 x는 2하고 마이너스 1인데 이게 1이 나왔으니 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안이는 왜 거짓이야? 이게 지금 x 제곱이면 x는 1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런 것들을 수학에서 명제라고 하거든. 명제가 뭐냐? 어떤 논리적 성질에서 집합을 잡아서 두 집합에 문장이 이끌어지는데 여기서 이 명제가 P이면 Q이다. 이런 명제가 나와. 이거를 명제라고 해. 그런데 이 P이면 Q이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게 다 명제가 되냐? 그건 아니고 명제가 되려면 이게 참 거짓이
구별이 돼야 돼. 구별이 되어야 한다. 뭐가 되려면? 명제가 되려면. 뭐가 되려면? 명제가 되려면. 명제가 되려면 P이면 Q이다라는 이 문장을 쓸 수 있는데 이게 명제가 되려면 뭐야 돼? 참 거짓이 구별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어. 한라산은 높다. 한라산은 높다. 한라산은 1000m다. 두 문장을 끄집어냈어.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 P이면 한라산은 높다. 뭐 한라산은 1000m이다. 라고 내가 문장을 적었어. 두 문장에 하나는 명제가 있고 하나는 명제가 아닌 게 있어. 딱 구별되고. 그러면 누구가 봤을 때 명제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아래요. 1000m. 어? 아래요. 한라산은 1000m이다. 한라산은 1000m이다. 이건 명제가 되겠네. 이 명제라고 너희들이 내가 말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어? 한라산은 높다는 건 명제가 아니라고 받아들였네? 그 받아들인 근거가 뭐야? 주어니. 선생님 밑에는 명제, 위에는 아니다. 넌 그렇게 받아들였어? 그러면 그 받아들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거는 명제, 밑에 명제, 위에는 아니다. 어떤 근거로? 한라산은 10m이라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서 참 거짓이지만 한라산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뭔 말이야? 참 거짓들 중에 하나. 너가 지금 여기서 크게 문제점이 하나 발견돼. 그래서 보편적 성질에서 주어 너는 별로 이렇게 중요시 안 하네. 국가사전이나 대사전에 우리가 정하겠잖아. 그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럼 한라산 높이를 뭘로 결정돼 있어? 백과사전에 1950m인가 45m로 돼 있을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보편적 성질은 결정돼 있으니까 네가 지금 말한 게 뭐냐면 한라산 1000m라는 이 한라산을 네는 보편적 그 가치관을 배제하고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한라산의 높이는 몇으로 정의돼 있어? 1900 얼마인가 돼 있어. 1950인가 45인가 알겠지? 그러면 뭔 소리야? 보편적 성질 정의된 약속이 이건 이배되지 거짓이래. 네. 그러니까 구별할 수가 있으면 참 거짓이 구별이 되면 명제가 돼. 근데 그건 받아들여야 돼. 아까 친구도 그래서 그래.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참과 거짓을 바라본지 알겠어. 그래서 질문한 거야. 알겠어. 근데 위에는 뭐야? 그러면 한라산은 높다는 이 높다는 근거가 국가 사전에 있어서 그냥 보편적 성질이 아니야. 높다는 기준이 없어. 상대적이야. 둘이 비교했을 때 네가 더 커, 높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뭔가 산에. 그러니까 기준이 아니야. 비교 대상이 기준이 없어. 이래. 그래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명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명제가 아닐 때는 우리는 중요해. 수학에서 명제가 아니면 쓰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수학적 원리, 수학적 언어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수학적 뭔지 모르지만 퀴즈가 있잖아. 뭐 유튜브 뜨다 보면 인터넷 뭐 유튜브나 쇼츠 보면 막 지능 검사 또는 뭐 이렇게 막 그 퀴즈 뭐 그래가지고 뭐 찾아내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뭐 IQ 테스트처럼 하는 거 있잖아. 절대적으로 그건 수학이다 아니다? 수학이 아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 보는 관점에 따라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수학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한다 못한다에 따라서 수학이 판가름 나진 않아. 말이 그래서 뭐 지능이라고 했겠지만 그래서 유튜브나 그 인터넷에 나온 그런 수학 기호 쓰고 막 하는 것들은 실제 수학이라는 정의보다는 그냥 그걸 빌미로 뭔가 흥미를 흥미를 이끄는 그냥 가정 이것뿐이야. 그런 것들은 수학적 원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러는 거야. 거기에 좀 찾아낸다고 해서 수학이 잘하고 안 보인다고 해서 수학을 못하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이거 봐봐.
명확한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생겼냐? 논리적 성질이라고 해. 그래서 논리적 성질. 근데 이게 기준이 있어야 돼. 논리적 성질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기준은 뭐냐? 진리집합이야. 뭐라고? 진리집합. 그러면 이 진리집합은 뭐냐? 자 여기서 봐봐.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거 봐봐. 뭐뭐이면 뭐뭐다 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장을 진리집합이 뭐냐? 여기서 이 부분을 가정이라고 하고 여기를 결론이라고 하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가정과 결론 이해되니? 그래서 가정과 결론이 주어졌을 때 이 두 개의 가정과 결론의 기준, 논리적 기준은 집합이에요. 진리집합. 자, 요 x가 1인 진리집합. 집합. 모임.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 여기에 진리집합. 여기에 모이면 뭐가 있어? 2하고 마이너스 1 있어. 이해되지? 그러면 명확한 기준을 해야 돼. 명제를 하겠으니까 참. 그렇지. 그러면 이때 언제 참이냐? 언제 참이냐라고 명확한 정의를 내려줘야 되겠지. 언제 참이냐? P가 Q에 포함이 될 때 진리집합은 참이다라고 해. 명제 중에 뭐가 참일까? P가 Q에 포함이 될 때. 자, 여기 봐봐. 요건 1이고 여기는 1하고 마이너스 1이야. 들어가 부분이. 그러니까 집합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집합의 기호. 집합에는 원소와 부분집합이라는 단어가 나와. 들어본 적 있나?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아니면 집합은 원소와 부분집합이라는 기호가 있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 들어본 사람 손? 없어? 자, 어떤 집합을 봐봐. 1, 2, 3, 4, 5. 그러면 이 1부터 5를 이 A 집합이 뭐라고 그러냐? 원소라고 했거든. 자, 그래서 1이라는 집합에 이 기호가 갈고리 3개짜리 있잖아. 이 부분을 원소 기호라고 읽어. 뭐라고 읽어? 원소. 그러면 2라고 2는 집합 이렇게 뽑으면 이 두 개는 포함관계로 요 집합 기호에 원소 나열법을 하는데 그 뭐 명칭은 몰라도 돼. 그럼 1부터 5 중에 1, 2를 뽑아서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묶어냈어. 그럼 이건 A의 원소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해되지? 1, 2를 포함한 이런 거 뭐라 하면 부분집합이라 한다는 거야. 기호야. 그래서 원소는 낮게 하나하나를 말하고 있고 부분집합은 하나의 또 다른 집합. 그런데 이 또 다른 집합은 이 A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뽑아서 또 다른 집합으로 만든 거. 부분집합.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집합으로 잡으면 그 집합에는 원소가 중요해. 원소가 몇 개 있냐? 알겠지? 근데 여기서 1, 2, 3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1, 2, 3 원소의 부분집합 이 원소의 개수 몇 개? 원소는 몇 개? 1, 2, 3 원소의 개수 몇 개? 3개. 어? 그러면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생각해 볼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기호를 이해하면 자 여기 봐봐. 그러면 위의 문장은 진리집합이 이 가정의 진리집합은 하나, 결론의 진리집합은 두 개인데 여기서 진리집합 가정의 진리집합 몇 개요? 마이너스 1하고 1, 두 개. 결론의 진리집합 몇 개요? 하나밖에 안 되네. 그럼 포함이 돼, 안 돼? 이게 중요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P에서 Q로 가는 가정과 결론인데 아까처럼 참 것은 구별할 수 있고 근데 그 구별할 수 있는 것 중에 참이 된 명제는 진리집합이 P가 결론이 Q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근데 위에 문제하고 포함이 돼, 안 돼? 포함이 되지? 이되나? 근데 밑에는 포함이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위에는 진리집합이 뭐다? 참이다. 그럼 명제가 참. 여기는 명제가 거짓. 이해된가? 그래서 참 거짓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 참 거짓을 물어보면 그 질문은 명제야.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이제 1장에서 이걸 배우는 이유는 원래 수학은 조합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2장부터 시작이 조합의 시작이에요. 여기 봐봐. 기본 원리 세는 방법. 그러니까 조합은 세는 방법이야. 일일이 노가다 뛰는 걸 우리가 구할 수도 있는 거고 2-2 때 혹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기억나는 조합 카운팅하는 동안 기억나는 문장 있어? 주원이 2-2에서 그 경우에서 뽑는 것 중에 기억나는 문장 있어? 도훈이는? 유준이는? 줄 세우는 응? 줄 세우는 문제나 뽑는 문제나 귤 세우는 문제. 그럴 때 귤을 세울 때 그다음에 지안이 또 떠오르는 문장 있어? 저 아직 2-2. 아직 안 했어. 중학교 그 초등학교 때 안 나오나? 그 경우 안 나오나? 그때 아까 귤을 뽑는 말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별을 하는지 안 하는지. 토끼 5마리하고 사람 5명 그럼 뭐가 달라? 준 문장에서 토끼 5마리 사람 5명 뭐가 달라? 같아 달라? 달라. 어떤 면이 달라? 응? 사람이랑 토끼가 다르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단다? 혹시 도훈이 토끼하고 사람은 다르다. 달랑에 맞았어. 어떤 근거로 달라? 유진이 외모나 하는 방식 같은 응? 외모나 외모. 생존하는 방식 그런 게 조금 혹시 지한이는 뭐 조합을 떠나서 토끼 5마리와 사람 5명 달라. 카운팅 세는 거에서는 다르거든. 그 이유가 있을까? 세는 거에서요? 예를 들어서 질문이 토끼가 이렇게 쓰지. 토끼 5마리 중 2마리 선택. 이 말하고 사람 5명 중 2명 선택. 아주 이게 2학년 2학기 때 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면 카운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둘 다 끝나. 토끼 5마리 중에 2마리 선택하는 경우와 사람 5명 중에 2명 선택하는 경우. 이거 뭐가 다를까? 이거는 토끼는 이 구별하는 건데 우리가 이 구별한다는 이 카운팅 조합에서 구별한다는 거는 구별이라는 단어에는 고유 명사가 있어야 돼. 고유 뭐가 있어야 돼? 명사.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태어날 때 이름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고유 명사야. 그래서 사람 5명은 전부 다 구별이 되니까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쓰는 순간 이 1번부터 5번은 다 다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2명 뽑으니까 5명에서 2명 뽑아 5 곱하기 4에서 2로 나눈 이유가 뭘까? 아까 전처럼 회장, 부회장처럼 대의원 2명은 먼저 뽑고 그러니까 뭐냐 이 2명 선택할 때 1번 뽑고 2번 뽑으나 2번 뽑고 1번 뽑으나 이 안에서는 같은 거니까 2로 나눈 거야. 이해되지? 그럼 몇 가지야? 10가지가 되겠지? 잘 보면 1번, 2번 뽑고 1번, 3번, 1번, 4번, 1번, 5번 또는 2번, 3번, 2번, 4번, 2번, 5번 3번, 4번, 3번, 4번, 3번, 5번 마지막으로 4번, 5번 그래서 10가지. 그러니까 사람 15명 중에 2명을 뽑는 모든 경우는 10가지 이렇게 배웠던. 근데 토끼 5마리 중에 2마리 선택은 몇 가지일까? 그게 답이다. 이때는 아무 말 없이 토끼 5명 중에 2마리 뽑아라. 몇 가지? 10가지. 유준이 10가지. 우리 응? 10가지. 10가지. 주원이 10가지.
그럼 내가 질문하지. 이걸 왜 한 가지라고 생각 안 해? 요거 위에. 토끼도 이름을 붙여. 그건 네가 문장에 있어야 돼. 그러려면 여기 서로 다른 토끼 5마리가 있어야 되겠지. 이건 고유명사가 아니니까 토끼를 너희들이 이제 이래서 조합이 약한 거야. 나중에 하다 보면 그 부분 본인의 그러니까 사고를 잃어버려 문제에서. 여기에는 토끼 5마리에 아무 말 없으면 이때 이 고유명사가 아닌 거는 자동차 5대라는 말하고 종류가 다른 5대. 이건 뭐가 달라? 구별을 하려고 하는 거지. 바나나 5개. 여러분들이 이 바나나 5개를 어떻게 생각해? 같은 걸로. 그럼 바나나가 5개가 있는데 같아. 너 2개를 뽑으래. 구별이 돼, 안 돼? 그럼 몇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경우의 수는 중학교 때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 다르게끔 문장을 주는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문제를 풀다 보면 같은 것이 안 나오게끔 아예 만들어.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지만 우리가 어떤 걸 뽑을 때 같은 종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머니 안에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주머니 안에 그러니까 구슬이 하얀 구슬 몇 개, 검은 구슬 몇 개 그러면 생각이 없으면 전체 뽑는 걸 구별 못하니까 아까처럼 이런 오개냐 사람 5명처럼 풀어가지고 답이 엉뚱한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 과정에서 집합, 모임, 이 모임의 내용, 그 모임을 갖고 하나하나 구별하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배우자. 그런다고 해서 오늘 전부 다 배우고 끝내는 건 아니니까 오늘 공부는 하나씩 천천히 이거 생각해보니까 지금 집합, 특히 명제를 하나도 안 했거든. 이 부분을 좀 잘 해놔야 나도 구별하거나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 집합, 모임 이거를 잘 끄집어내야 돼. 자 그런 의미로 내용은 순서대로 쪽인데 이걸 다 배우고 나면 세는 방법이 쉬워질 거라고 한단 말이야. 자 하나 보자. 문장을 쭉 갈 테니까 연습 문제로 가. 그래야 편하게 다른 거 있지만 섞었다가는 헷갈려 버리니까 연습 문제로 가자. 연습 문제 1-2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이 설명이 하나씩 있으니 하나씩 설명할 테니까 1번 자 봐봐. 1번 봐보자. 다음 명제 중에 명제인 것과 명제가 아닌 것. 그러니까 이 명제라고 써. 참, 거짓이 구별돼야 돼. 참, 거짓이 구별. 자, 그러면 1번은 어떠냐? 좌변과 우변이 등식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자, 그러면 1번. 참, 거짓이 구별이 되냐, 안 되냐? 질문한 거야. 이거 봐봐. 풀려가지 말고 질문. 참, 거짓이 구별이 돼, 안 돼? 돼요. 그럼 이건 참이냐고 아니냐, 명제냐 아니냐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참 거짓이 아니라 명제냐 아니냐. 알겠지? 명제야 아니야. 명제가 되겠네. 그래서 1번은 명제야. 2번은 물어본 거야. 2번은 명제야? 벌써 2번에서 막혀버렸어. 명제가 아니지? 네. 명제가 아니라. 이유가 뭐야? 참 거짓이 구별이 돼 안 돼? 안 돼요. 왜? x에다 2여면 마이너스 2여면 근데 x가 4라겠으니까 2야? 질문한 거야. x가 2냐? 아니잖아.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이게 뭐 얘 뒤에 문장이 있거나 이 문장으로부터 뭐가 나오거나 근데 이거는 x제곱이 4랄 때 x 이꼴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문장이 주자는 참 거짓을 논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알겠니? 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참이냐? 몰라. 거짓이냐? 말할 수 없네? 그럼 명제가 아니다. 명제가 아닌 거는 가입 붙이고 n은 소수인가? 이것도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알 수가 없지? 네. 명제가 돼 안 돼? 안 된다. 4번은
가정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이해되니? 이해되니? n 플러스 1은 n보다 커? 네. 아니야? 그러면 참이야?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지. 이런 건 나중에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그래.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나중에 보여줬던 기억이 날 건데 일단 명제에서 모든 명제가 pn 플러스 1이 n보다 그냥 당연한 n에다가 k 였고 k 플러스 1도 참여하게 되니까 참인 명제다. 수학적 기납법 기억나니? 수학적 기납법 내가 청소할 때 책방에서 했던 기억나지? 기억나냐? 수학적 기납법. 유진이 수학적 기납법이 뭐야? 수학적 기납법 기억나? 주원이 수학적 기납법 기억나? 응? 안 나? 동인 보통 끝나고 나면 더 보면 수학적 기납법을 그 처음에 했을 때 알아들었을 건데 증명하는 방법 중에 이게 어떤 거냐? 직접 증명의 한 종류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직접 증명. 자, 그럼 숙제로 한번 해보자. 했으니까 숙제로 수학적 기납법을 다음 시간에 찾아와서 여기다가 이 문장에 접목시킨다. 수학적 기납법. 숙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 찾아서. 그러니까 종수론에서 가가지고 1장에 가서 수학적 기납법을 확인해보고 이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있네. 근데 종수론 책이 또 우리가 만들어놨으니까 가서 보면 또 충분히 볼 수 있겠네. 문을 열어라. 주어 결론 진리집합 협체. 그래서 이것도 뭐가 아니다. 집합이 아니다. 명제가 아니다. 그래서 명제가 되는 건 1번과 4번. 자, 그 다음. 자, 명제라면, 만약에 명제가 됐다면 참거짓을 구별해라. 자, 명제가 됐다면, 2번은 봐봐. 명제라면, 그러면, 그 명제라는 것은 진리집합이 P이면서, P이면 Q이다. 화살표. 그래서 가정, 결론 중에 참이 되려면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이 돼야 돼. 이래야 참인 명제야. 참인 명제 써. 자, 봐봐. 모든 종수 n에 대하여라고 했어. 그럼 n이 짝수이거나 홀수인데 n에 대해서 봐봐. 모든 종수 n, 모든 종수 n, n-1. 자, 이 말이 뭐냐? 연속된 뭐라고 읽어? n, n-1을 뭐라고 했지? 연속된 두 종수의 곱. 기억나? 그러면 뭐의 배수라고 알아? 연속된 두 종수는 종수분에서 배수. 기억이 나? 연속된 두 종수는 뭐의 배수야? 2의 배수 아니야? 별체. 동아? 그럼 질문. 연속된 세 종수는? n-3은? 아니 2는 연속된 세 종수는 뭐의 배수지? 3의 배수라고 안 하고 6의 배수. 이유가 뭐야? 3패겠지? 3패. 연속된, 뭐 2의 배수도 들어있고 3도 들어있으니 2와 3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6의 배수. 그럼 연속된 네 종수는 뭐였지? 24. 그렇지? 그게 했어 안 했어?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럼 연속된 네 종수의 곱은 4패, 24의 배수다. 그러니 연속된 두 종수니까 뭐가 돼버렸어? 짝수예요? 아니야? 충분히 들었지? 그래서 짝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그렇지. 자,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하나만 있어도 모든 양이 어떤 하나만 있어도 만족한 문장이야. 그러면 n의 제곱이. 근데 문제는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제곱이 2가 되는 건 있어 없어? n이 되려면 뭐밖에 없어? n은 뿔마 루트 2밖에 없지? 네. 근데 이 루트 2는 자연수 아니야?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자연수, 그러면 이 말은 어떤은 모두하고의 부정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돼. 이해되지? 근데 모든 자연수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도덕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자연수, 그러면 이게 참이 되려면 이 말을 뭘로 바꾸면 좋을까? 어떤 실수.
참이 되게 하려면 어떤 실수 n이 존재하여 n의 제곱은 2이다. 그러면 어떤 실수니까 e가 이게 n이 플러스 루트 2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2고 그 어떤 이 되니까 참이 되겠지. 그래서 참의 문장과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는지 알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 거짓.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만족할까? 안 되는 게 있겠지.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이 아니라 부등식편인데 이거 언제 만족하니까 x 묶어내면 x-1 무엇보다 크났다? 0보다 크났다. 여기까지 이해돼? 네. 이해된가? 네. x 곱하기 묶으니까 이해돼? 그럼 둘 다 양수라면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이잖아. 이해되지? 그래.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부등식이 이 함수가 요 그래프가 돼. y 꼴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는 여기가 되거나 요 놈이 된단 말이야. 그럼 뭔 소리야? 0하고 1 사이는 어떤 소리도 예를 들어서 x가 2분의 1이야. x가 2분의 1. 그럼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부등호로 성립하지 않지. 그래서 모든 실수 x 뭐요? 0하고 2는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모순이니까 이거 뭐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F. 물론 실패 거짓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짓인 명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제 1.3을 한번 해볼까? 각자 하나. 자, 질문 하나 던져볼까? 자, 연필 들어볼까? 자, 질문 한번 생각해보자. 1번 어떠냐? 둘 중 하나지. 참일까 거짓일까? 이 질문을 던진 거야. 참이냐 거짓이냐? 그럼 n이 3의 배수라고 하면 우리 보통 이걸 뭐라고 써야 돼? n 이꼴 3k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게 n이 3의 배수다. 썼지? 그러면 그 n이 6의 배수가 돼? 6의 배수가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왜 안 되냐? k가 이 짝수일 때는 가능하지? 네. 그러면 n은 6k 프라임이 되는데 문제는 n이 모든 걸 2k 프라임 플러스 홀수일 때는 홀수에다 3 곱하면 홀수니까 6의 배수가 돼 안 돼? 6의 배수가 안 되잖아? 근데 여기는 뭐요? n이 3의 배수라고 했으니 이것도 둘 다 만족해야 돼. 근데 돼 안 돼? 안 되네. 그래서 무슨 명제? 거짓. 할 수 있겠니? 네. 그러면 2번은 어떠냐? 2번은 어때? 대답. 나보지 말고 서서 치아나. 2번은 어때? 2번 지금 보고 있어? 2번이 뭐라고 있어? 한번 읽어봐. n이 6의 배수이면 n이 6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다.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봤어. 어떻게? 참이라고? 어떻게 해서 참이야? 이유가.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자. n이 6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지 말고 뭘로 써야 돼? 수식으로. 어떻게 할까? 유진이 어떻게 해야 돼? n은 3 곱하기 6k. 아니 6의 배수니까 n은 6k라고 써. 이게 n은 6의 배수, n은 6k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건 뭘로 바뀔 수 있어? 3 곱하기 2k로 밖에 안 바뀌어. 그럼 우리 중수를 배웠어 안 배웠어? 어떤 임의의 중수를 a 곱하기 b면 a, b의 관계가 뭐야? 3은 뭘 나눈다고 그래? n을 나누잖아. 아니야? 그럼 이걸 읽어봐. 3은 n을 나누면 약수와 배수제. n은 3의 뭐라고 읽어? 배수. n은 3의 배수. 3은 n의 약수. 근데 여기 봐봐. n은 3의 배수 됐잖아. 그럼 이게 수식이라면 우리가 배운 중수로. 중수를 열심히 배웠잖아. 그런 거를 수식으로 쓸 줄 알아야 문장이 해석이 된다. 어설프게 그런 것 같아. 이게 제일 안 좋은 수학이야. 그런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다면 3번은 어떻게 써요? 생각해볼까? 한번 생각해볼까? 3번은 n이 홀수이면 그 뭐라고 쓸까? n을 뭐라고 써? n을 2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K는 정수. K는 뭐라고 쓴다고? 정수. 이게 홀수. 그러면 여기다 제곱하래. 그럼 N 제곱해볼까? 이해되지? 가능해? 네. 그럼 자 불러. 2K 플러스 1의 제곱을 전개하면 뭐 나오지? 4K 제곱 얼마? 4K 플러스 얼마? 1. 그러면 4K 묶어내면 뭐 나와? K 플러스 1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연속된 두 정수니까 2의 배수에다가 1이니까 짝수야 홀수야? 무조건 홀수네? 이해되니? 그래서 n이 홀수이면 n의 제곱도 홀수이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천천히 이해가 되지? 그 다음 이제 1.4 이 연습 문제가 앞에 있는 그 페이지 모든 문제에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읽으면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연습 문제가 똑같이 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거다. 어때? 1.4는 어떻게 되냐? 1.4 1번 가정과 결론. 자 여기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 문장을 가정, 여기가 결론. 이해되지?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가정이 뭐냐? x 더하기 y가 짝수면, 자 x 더하기 y가 짝수면 두 개가 어떤 종류일 때만 나와? x 더하기 y가 짝수면 x, y가 동시에 짝수이거나 동시에 홀수. 그렇지? 아니야? 대답. 시간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하나가 짝수고 하나가 홀수면 뭐야? 짝수가 안 되잖아. 이 질문의 전제를 자 가정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가정의 진리집합은 두 개야. x, y가 어떻게 됐을 때 x, y가 홀 이해되냐? 그러면 여기는 x, y가 같은 홀짝이 돼. 이해돼? 홀짝이라면 둘 다 홀면 둘 다 이렇게 포함이 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하살표로 따지면 x, y는 같으니까 이가 똑같으니까 기호를 쓰면 이렇게 하살표 양쪽에서. 그래서 이 문장은 참인 문장이야. 무슨 문장? 참인 문장. 포함이 뭐 당연히 이렇게 한쪽이든 같은 A는 A를 봤을 때 포함이 돼. 이게 부분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은 포함하고 있다. 부분집합이다라고 수학에서 쓰는 기호. 그다음에 진리집합을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포함할 때 이제 앞으로 하나 알아도 이런 경우는 요거는 이제 이거는 동시에 포함한 데서 A 교 B라고 써. 그런데 여기서 A, B가 부분집합이란 말은 B를 이렇게 했을 때 B 집합 안에 A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뭐라냐? 전제 조건에서 가정. 그러니까 결론은 A 집합이 B 집합의 안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같을 때. 동호성님한테 듣겠지.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안에 있는 이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따지면 항상 B의 원소의 개수가 A 원소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근데 이건 이제 이 교를 절대값이라 읽는데 이거는 수학에서 집합에서 뭐냐? 원소의 개수를 말해. 뭐의 개수? 원소의 개수. 끝. 그럼 만족해 안 해? 만족하네? 이런 걸 때 진리집합에서 가정, 뭐뭐이면 가정, 결론. 이해되지? 그러면 이 보면 A가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참인 명제. 그러니까 지금 명제를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자, 연습 문제 1.5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1번 어떠냐? 참일까? 거짓일까? 1번.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참일까? 거짓일까? 대답할 수 있어야지.
요게 이게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자, 여기 별표 쳐. 어때?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돼? 한번 이해를 해보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0보다 작으면 가정은 여기까지지.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이 가정문이 아니라 여기까지 가정문이야. 이해돼? 가정문. 이해되지? 진리집합에서 이거를 이제 수리 논리학이라고 써. 수리 논리학. 뒤에 챕터 1-2에서 나올 거거든. 챕터 1-2에서 나올 건데 미리 문장에서 나오니까 별표 쳐. 수리 논리학에서 자, 지금부터 질문 하나 던질게. 이것들이 찾아내. 자, 어떤 질문 해봐봐. 질문 던질게. 너희 삼촌이 있어. 사촌형. 너희 사촌형이 어떤 공약을 걸었냐? 자, 너희 사촌형이 생각해. 어떤 공약이냐면 내가 사촌형이 내가 대학교를 합격하면 각각 너에게 뭐 누구랄까? 도훈이랄까? 도훈이에게 컴퓨터를 사줄게 라고 했어. 사준다 라고 약속을 했어. 자, 됐지? 내가 뭐라고? 대학교를 합격하면 사촌형이 대학교를 합격하면 도훈이한테 컴퓨터를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자, 종류가 있어. 사촌이 대학을 붙었어. 대학교 합격. 그런데 컴퓨터는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지. 컴퓨터를 사준다. 또 대학을 합격했는데 컴퓨터를 안 사준다. 그리고 전제조건에서 대학교를 떨어질 수도 있잖아. 대학교를 떨어졌어. 그래도 컴퓨터는 사줄 수 있잖아. 알겠지? 그 다음 대학교를 떨어졌어. 근데 그러니까 나는 컴퓨터를 안 사줄래. 안 사준다. 이게 진리집합에서 이 네 가지가 나와. 진리집합 가정과 권리. 몇 가지가 나와? 네 가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 문장 중에 누가 봐도 이거는 참인 명제의 대제. 약속대로 그대로 지켰지?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 이건 어떠냐? 합격했는데 안 사줘. 이건 진짜 누가 봐도 나쁜 놈이지. 이건 완전하게 거짓이야. 알겠지? 그 두 가지가 남아. 두 문장. 밑에 두 개. 두 문장이 남아. 주원아. 이 두 문장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받아들여? 참으로 받아들여 거짓으로. 이 두 문장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자기 생각을 들어보자고. 주원이는 앞에 생각 물어본 거 항상 먼저 해. 너 생각 두 문장 이해됐지? 지금 무슨 말이지? 어떻게 이해되고 있어? 사촌형이 대학을 붙어서 떨어졌어. 그런데 첫 번째는 컴퓨터를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줬고, 두 번째는 떨어졌으니 컴퓨터도 안 사주고. 이렇게 됐겠지? 이해돼? 그래 안 그래? 나머지게 해봐. 두 문장에 너 생각을 이제 이야기해. 두 문장이 어떤 것 같아? 참일되는 문장 또는 거짓인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 같아? 네 생각. 위에가 거짓, 밑에가 참. 자신감이 없는 모양이네. 자신감이 좀 없어 보여. 아니야? 아니, 그 돈이는 위에가 거짓, 아래가 참. 유진이. 저는 대학교를 안 합격하면이라고 했을 때에 대해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둘 다 참이랑 거짓으로 명확히 나눌 수 없다고. 정확하게 명할 수가 없다. 그러네. 그러면 이건 집합 명제가 아니다. 짠. 생각해. 없어? 생각. 저도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근데 수학은 어떤 가정에 의해서 결론을 도달했기 때문에 판독할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수학에서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헷갈린 게 뭐냐면 그거야.
전제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명제가 안 돼. 근데 여기서는 이 전제 조건을 명칭을 했기 때문에 이 조건 하에서 이 명칭이 붙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지. 이게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를 떨어져? 그럼 이거는 결론이 낫이 돼. 납피가 되거든. 그럴 때는 뭐가 됐든지 재밌는 수학적 성질은 이 전제, 이 조건 하에서 문장 이것은 거짓, 가정은 떨어졌으니 그러면 결론에 관계없이 문장 자체가 다 참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측과 상관없이 대학교를 떨어졌냐 붙었냐에 관계없이 이 전제 조건에 의해서 이 전제 조건의 가정이 틀려지면 뒤에 받침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참인 명제로 받아들이자. 이게 수리 논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진리집합 중에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만 만족해도 참여. 그 거짓만 찾으면 돼. 가정이 참인데 결론이 잘못됐을 때만 거짓이 명제야. 그런 게 이 논리학의 약속이야. 생각을 했던 거야 많이 내가 생각했던 거 많이 다르지. 그게부터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네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다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문제점이 생겨. 정확히 약속은 뭐야? 이 세 문장 중에 요 문장만 거짓이고 나머지 세 개는 뭐가 돼? 무슨 문장이야? 참이 문장이라고 논리학적 성질로 수학적 논리에 정의 내려 있어. 내 생각이 아니라 논리의 성질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어. 유준이 알겠지? 그럼 네가 금방 생각했던 걸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머릿속에 지워야 돼. 근데 잠재했다니까. 그렇게 내가 인지돼 있으니 나중에 문제 풀 때도 헷갈리는 거야.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주원이도 틀렸냐가 아니라 내 머리는 이게 참인 것 같고 이게 거짓 이렇게 바뀌었다 하면 결국 그걸 버려야 되고 버려야 돼. 동훈아 그지? 그리고 이 진리집합에서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이 조건 안에서 가정 결론인데 가정이 납피면 결론에 관계없이 참이야. 와! 자, 참인데 요 n이 모든 자연수에서 이것이 뭐가 돼버렸어? 거짓 돼버렸지. 이게 참이었으면 밝혀야 되는데 밝히죠. 그러니까 n이 0보다 크면 이건 집합이 아니야. 근데 0보다 작다. 신기하지? 0보다 작으면 이건 명제가 참이야 거짓이야. 이 명제가 나올 수 있어 없어? n이 0보다 작을 수 없잖아. 자연수 n에 대해서 이해돼? 그러므로 가정이 잘못됐어. 납피야. 오케이? 그러면 결론에 관계없이 이 문장은 뭐가 된다고? 참. 그래서 아주 중요해. 논리의 성질에서 자, 모든 정수에서 n이 0보다 작은 음수야.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n의 제곱은 이렇게 생겼고 n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항상 이 놈이 더 크겠지. 모든 정수, 어떤 정수? 전제 조건이 모든 정수 n이 0보다 작은 놈. 이해되지? 마이너스를 붙으면 수직선 위에서 직선 위에 포물선 위에 돼 있잖아요. 항상이 참인 명제. 그래서 니은도 2번도 참이다. 넘어가자. 이제 넘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좀 하나하나 밝혀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천천히 오늘 아주 첫날 내용을 천천히 들어가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명제가 뭐냐? 가정과 결론을 가지고 있는 문장에서 자, 여기 봐봐. 첫 번째 읽어보자.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그래서 P이면 Q이다를 명제로 할 때 여기서 좀 애매한데 하살표가 두 개인데 원래 이렇게 합시다. 하살표가 원래 하나로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이건 명제야. 명제는 뭐냐? 가정과 결론을 갖고 있는 명제.
그러면 이 명제는 두 가지겠어. 참일 수도 있고 F일 수도 있는데 거짓일 수도 있는데 명제라고 밝혔을 때 이때 화살표 P가 Q에 포함이 된 진리집합에서 P가 Q에 포함이 되면 이 말은 뭐하냐면 P가 화살표를 두 개로 이렇게 바뀌어. 이때 바뀌어요. 딱 화살표 두 개로 P가 Q에 포함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문장은 T 참이 문제가 된다. 진리집합 중에서 가정이 결론에 품어지는 순간 이 문장은 참인 명제가 된다. 그 전까지는 그냥 명제야. 그러니까 밝혔을 때 명제가 밝혀지면 찾으면 되고 안 밝혀지면 그냥 갖고 가면 돼. 알겠지?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명제라는 게 뭐냐? P이면 Q다를 확실히 인지하면 되고 그 P이면 Q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요 단어가 하나 나와. 요 단어를 세트로. 그래서 수식을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 P이면 Q다. 자, 이 역이 있는데 이걸 바꾸려고 한자로 바꾸려. 그러니까 역은 뭐냐? 바꾸려. 가정과 결론을 바꾸려. 그래서 Q이면 P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문장을 역문장, 역명제라고 해요. 역명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 거는 뭐냐면 다를 이자. 다르리. 이건 바꾸려. 다르다는 건 부정이야. 이건 부정이니까 P를 부정하면 나P, 화살표, 나Q. 그래서 이걸 이명제라고 해요. 이명제. 바꿀리, 다르리. 여기는 다르다. 그러니까 P의 부정은 나P이면 나Q이다.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좀 이따 찾으면서 하나 A씨를 들어보자. 그러면 요 놈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 될 것이고 이쪽에서 1이 내려오면 2가 될 거거든. 근데 2나 이쪽에서 오는 역은 똑같아. 왜? 요 놈을 부정하면 그러니까 다르게 하면 나Q이면 나P다. 이거 역. 그래서 나Q이면 나P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이 싸그리 통째로 바뀌면서 부정. 그러니까 이쪽을 돌아서 오나 이렇게 돌아서 오나 결국 이 화살표에서 이 놈은 뭐냐? 이때 우리는 대우라고 그래. 이걸 대우 명제. 그리고 약자 줄이고 그러면 또 재밌는 게 대우가 이놈하고 이놈도 무슨 관계야? 당연히 대우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 명제와 요 명제도 대우고 요 명제와 요 명제도.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정. 나피를 정확히 쓰는 법. 자, 정확하게 부정 한번 봐봐. 읽어봐. 화살표 첫 번째. N은 짝수이다. 부정은 뭔 말이야? N은 짝수가 아니다. 근데 이때 이 짝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우리는 수직선상에서 0, 2, 4, 6, 그 짝수가 아니면 1도 있고 3도, 여기가 1 있고 3 있고 홀수냐. 근데 0과 1 사이 2분의 1은 그 2분의 1은 짝수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N은 짝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N은 짝수가 아니다를 명확하게 N은 홀수이다라고 할 때 이 전제 조건이 N은 정수에서만 논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N이 만약에 정수가 아니면 말이 안 돼. 한 2분의 1도 3분의 1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 짝수 홀수를 이야기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러면 2분의 3분의 1은 아니야? 아니라고요. 왜? N이 짝수이다라고 하는 순간 N은 정수에서만 논해라. 뭐에서만 논해라? 정수. 정수는 그러면 짝수와 홀수로 나눠졌으니까 짝수가 아닌 부정은 홀수다. X가 이건 실수야. 이번에는 다르지? 이럴 때 나올 때는 X는 실수거든.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 여기가 0이면 여기가 3이겠지. 3이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때 x는 실수 3보다 커졌으니까 부정은 이쪽 그리고 구멍이 나겠죠. 그래서 3보다 작다가 이 부정. 그래서 뭐 체크해서 백박하고 그래서 또 자 하나 별표 쳐. 예제 1.2 별표 쳐봐. 자, 별 15개. 조건 명제의 부정식이야. 어떤 수가 4의 배수이면 그 수는 짝수이다의 부정. 자, 별 10개까지는 아니어도 7개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명제에서 부정이야. 아주 중요해. 어떤 수가 4의 배수이면 그 수는 짝수이다. 그래서 여기서 P는 어떤 수가 4의 배수, 이게 P고, 그 다음에 N은 짝수이다가 Q. 그럼 원문은 P이면 Q이다. 참인가 거짓인가 일단 밝혀봐. 어떤 수가 4의 배수면 8, 12, 16 어떤 수든 결국은 그 수는 짝수 아니야. 짝수쟁이. 그래서 P이면 Q이다. 의 부정은 이것의 부정은 진리집합에 써있어. 그 진리집합은 나피면 나피다. 그래서 책은 그 책의 진리집합의 결정이니까 여기 P이면 Q다의 부정은 not이라는 거는 요 부정은 P and not Q야. 이게 정말 중요해. 이 말이 뭔 말이야? N은 4의 배수 2고 그리고 짝수가 아니다가 부정이야. 별 10개야. 논리적 성질에서 아까 집에 이게 그 이유가 있어. P에서 Q로 가는 참인 게 T, F, T, F 중에 이 문제만 거짓 F고 나머지는 참이야. 그러다 보니 요 진리집합에서 거짓이 되려면 뭐밖에 없냐면 FT밖에 없어. TF밖에 없어. TF가. 그래서 TF가 되려면 요것만 부정해야 돼. 이게 참일 때. 이 명제가 참이잖아. 이해되지? 그럼 거짓이 되게 하려면 거짓이 되는 문장은 T에서 F가 이 문장이 어떤 수가 4의 배수라는 문장에서 참인 명제에서 무슨 짝수니 이거 바꿔버리고 이거 바꿔버리면 뭐가 돼버려? 이쪽 FT가 되고 F가 되면서 이게 F가 돼버리면 아무리 가도 다 참이야. 부정은 본 명제의 참인 명제를 거짓으로 만들어야 돼. 거짓. 그럼 거짓은 뭐밖에 없어? 요놈밖에 없어. 뭐? T일 때 F. 이해되지? 그래서 가정은 그대로 결론을 거짓으로 만들어야 이 명제가 거짓이 돼. 그래서 엄청 중요해. 그래서 아까 좀 이야기한 거야. 내가 대학교 사촌이 대학교 합격을 해야 컴퓨터를 사준다. 그래서 거짓은 딱 하나밖에 없어. 대학을 갔는데 컴퓨터를 안 사주는 경우가 거짓. 논리학에서 알겠지? 이게 엄청 중요해. 별 10개에 가까워 10개. 이걸 이해하면 다 끝났겠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 1학년 중에 이게 공통수학 2 집합에서 나오거든? 다 몰라. 다 이해를 못해. 이 부정을. 명제 부정을. 주환아, 우리 명제 부정은 어떻게 해? 가정과 결론이 있을 때 이 문제가 참이면 이 세 가지 중에 거짓이 되는 건 요것밖에 없으니 알겠지? 뭐? 요놈에다만 거짓을 때려라. 나서. 알겠니? 그럼 문제 지문이 어떻게 해? 이걸 읽어봐. N은 4의 배수이고 뭐가 돼? N은 짝수가 아니다. 이 문장의 부정은. 알겠지? 알겠냐 모르겠냐? 답을 그렇게 써. 뭐 밑에 있긴 하네.
그러면 문장을 어떤 또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근데 필요 충분 조건까지. 자, 그다음 필요 충분 조건이 있거든.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면 서술형에서 연습 문제 가봐. 자, 1번 여러분도 한번 써볼까요? 자, 뭐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필 들어봐. 자, 연필 하나 들어봅시다. 자, 다음 명제 P이면 Q이다. P이면 Q. 화살표 씁시다. N이 6의 배수면 N은 3의 배수다. 창의가? 이건 T라고 할 수 있지. 그잖아. 아까 좀 했잖아. N은 6K니까 짜놔서. 그러면 자, 첫 번째 1번 역 바꿀 역. 역은 뭐라고 돼? N이 역 바꿀 역. P하고 Q 바꾸면 되지. 정수 N이 3의 배수이면 그 N은 6의 배수이다. 이게 역.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2번 다를리 바꿀리 그러니까 바꿀력 다를리는 뭐가 될까? 뭐 말해줘야지. 안 나와? 다를리 나 P이면 나 Q이다. 뭐요? Q이면 P이다. 됐지? 그럼 불러 명절해봐. N이 6의 배수가 아니면 뭐라고? N이 6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해되지? 질문 하나 해서 무슨 질문? 그러면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질문할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또 세 번째 대우명제 불러봐. not Q이면 not P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not Q이면 not P이다. 알겠어? 그럼 not Q이면 not P다가 뭐예요? N이 뭐라 써? N이 이야기해봐. 같이 가자. 3의 배수가 아니면 N은 6의 배수가 아니다. 그래 안 그래? 제발 대답 좀 하자.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라면 왜 참이냐?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 무조건 참이야. 그러니까 이걸로는 조사하기 어렵다니까. 나한테 문제 보면 이런 문제를 많이 줘. 이런 문제를 주고 참이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헷갈려. 그러잖아.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은 6의 배수가 아니다. 뭐지? 근데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밝히는 건 불편해. 그럼 이걸 뭘로 바꿔야 돼? 반대로 쭉 이놈이 대우잖아. 반대로. 그지? 그럼 N은 6의 배수면 N은 3의 배수. 이건 참이었다는 걸 알았지? 간단하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는 어려우니까 이리 가. N이 3의 배수이면 N은 6의 배수.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뭐지? 아까 했어. N이 3의 배수이면 6의 배수로 할 수 없잖아. N이 3의 배수 중에 9 있잖아. 9는 6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짓이 돼. 그럼 이 명제도 참이야 거짓이야. 이게 거짓인가? 이건 서로 무슨 관계야? 대우. 알겠지? 이 명제가 참이 거짓이니 2번도 뭐야? 2번도 뭐라고? 거짓.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얼마나 편해. 이걸 이해해야 앞으로 이제 집합을 자기 걸로 하는 종합론을 이해하게 된다. 여기까지. 마지막 시간에 또 찍을 거니까. 남쪽에 여기 카메라 좀